안녕하세요. 미디의 정석입니다. 오늘은 좀 오토메이션하고 같이 음악의 본질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토메이션이라는 것은 되게 기본적인 기능이고 또 그만큼 중요한 그런 기능입니다. 자, 우리가 시퀀서 창을 보게 되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트랙에 보시면은 이 R하고 W가 써 있습니다. 트랙 위에 마우스 커서 올려놓으시면은 아래는 리드 오토메이션이라고 나오고 W에는 라이트 오토메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R은 말 그대로 이제 읽는 거, 우리가 입력한 거 읽는 거고 W는 우리가 입력을 하기 위해 쓰는 상태가 되는 건데 오토메이션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오토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수치를 딱 정해놓고 하나를 고정해서 쓰는 게 아니라 수치가 계속 변화해야 될 때 그 변화되는 값들을 자동으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입력을 미리 해주는 거거든요. 이제 흔히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볼륨 오토메이션이니까 이 볼륨을 가지고 일단 오토메이션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런 센스로 이렇게 노트를 길게 하나 찍어 놨습니다. 그냥 이렇게 찍어 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이 볼륨 값을 움직이면은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고정적으로 이 볼륨 값으로 쓰는 게 아니라 볼륨이 좀 움직여지고 싶다. 그러면은 요 라이트를 클릭하시면은 리드랑 라이트가 둘 동시에 켜집니다. 그러니까 라이트는 항상 두 개가 같이 켜지고 리드는 따로 켜지긴 하거든요. 근데 라이트는 항상 같이 켜져요. 왜냐면 쓰는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입력되는 값들이 동시에 읽혀서 우리가 그대로 피드백된 걸 들을 수 있어야 그래야 하는 거니까 항상 같이 켜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대충 움직여 주시면은 일단 이 값이 입력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거를 한 번에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한 번에 완성해서 내가 감각으로 이렇게 잘하겠다 라기보다는 대충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라이트를 끄고 리드만 켜놓는 거죠. 이 상태에서 트랙 그 왼쪽 하단에 보면은 쇼 오토메이션이 있어요. 쇼 앤 하이드 오토메이션인데 요거 누르시면은 우리가 건드린 수치의 그 오토메이션 값들이 항상 표시가 돼요. 사실 시퀀서에서는 대부분 모든 수치들이 오토메이션이 가능합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입력을 하죠. 예, 원하는 디테일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요거 풀고 좀 뭐 요 정도 해가지고 뭐 요렇게 하기도 하고 예. 요런 식으로 움직임을 미리 입력해 주는 것. 요게 오토메이션이다. 요겁니다. 완전 간단하죠? 사실 이 기능 자체를 설명하는 거는 이렇게 간단해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오토메이션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 오토메이션 컨트롤을 하는 거잖아요. 계속 음악이라는 게 소리를 컨트롤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퀀서의 기능들을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시퀀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짧은 시간 안에 금방 능숙해질 수 있는 일이고 다만 이제 항상 우리는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게 어려운 거죠. 좋은 음악을 쓰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컨트롤하는 일이다 보니까 음악 자체가 이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것들의 반복이다. 이거의 노가다거든요. 이 작은 노가다들의 계속적인 중첩적인 반복. 이게 좋은 음악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래서 오토메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컨트롤하느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음악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얘기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얘기인데 잘 안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자 여러분은 음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항상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음악은 소울이죠. 음악은 저의 인생입니다. 막 이런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 그러면 진짜 본질.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이걸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음악의 본질. 또 이거 얘기하면은 음악의 3요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리듬, 화성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악의 3요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 자체의 본질. 그러니까 소리의 본질. 일단은 정의를 좀 어느 정도 잡고 올게요. 정의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의 정의. 음악이라는 거는 결국엔 물리 현상입니다. 물리예요. 물리 현상인데 어떤 물리 현상이냐? 공기를 매질러 한 진동, 즉 주파수들의 조합. 이게 화성이죠. 그 조합의 배열 방식. 배열 방식이죠. 요게 이제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음악이에요, 사실. 주파수 그 진동들의 진동 정도에 따라서
음정, 피치에 결정되죠. 더 많이 진동하면 음정이 높고 덜 진동하면은 음정이 낮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 이 진동수들이 조합이 돼서 화성이 되는 거고 위로 쌓여서 그 화성들이 진행되어 있고 그것이 계속 앞으로 배열되어 있는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되는 방식, 그리고 거기에 이 조합된 것들 중에서 화성으로 묻는 거 외에 또 볼륨이 진폭이 크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튀는 것들이 라인으로 나오고 모두가 음색이 또 다를 거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차이가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음악이 생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게 지금 이게 복잡하게 들려서 뭔 소리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엔 물리 현상이라는 거예요. 물리예요. 자, 그럼 물리 현상이면은 우리 음악에서 중요한 그 소리의 그 성질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음색, 이제 파형 모양인 거죠. 음색입니다. 첫 번째 음색. 이거는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어. 파형의 그 모양에 따라서 음색이 다릅니다. 대부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두 번째는 뭐냐? 진동수, 진동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그거예요. 피치, 즉 음정. 그래서 이 피치는 우리가 건반상에 음으로써 이미 잘 듣고 있잖아요. 음정으로 잘 들리기 때문에 아마 크게 의식할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세 번째 뭐냐? 음색이 정해져 있고 막 진동을 어느 정도 막 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 진폭이 있겠죠. 요게 요렇게 진동하는 것도 있고 음색의 파형 모양 상태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진동수를 많게 파형 모양을 늘리면은 점점 음정이 피치가 올라가죠. 떨어지죠, 피치가. 네, 들리시죠? 네, 이렇게 진동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넣었는데 요 진동한 요 중앙을 기점으로 요 폭 있잖아요. 요 폭이 이렇게 됐냐 아니면 조그맣게 이렇게 됐냐, 요거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냐면 지금 세럼에 여기서는 컨트롤이 안 되지만 그 진폭에 의해서 볼륨, 레벨이 결정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볼륨이다. 요게 요 세 가지가 정말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뭐 음악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뭔가 사운드적인 관점에서 지금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음악적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요거를 얘기하는 거는 여기까지의 얘기고, 그리고 음악으로 곡을 잘 써야 된다라는 건 이제 여기에 문제거든요. 얘네가 요거를 해나가면서 점차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좀 능동적으로 뭔가 움직여가면서 얘한테 얘가 잘 될 수 있게 맞춰져 가면서 컨트롤 되면서 변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을 요거에 도움이 되게끔 계속 컨트롤해 주는 거, 그게 오토메이션이다. 이때 요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뭔가 점점 어려운 이해가 돼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앞에 오토메이션 짧게 설명했잖아요. 그 기능들만 일단은 익히고 계셔도 일단은 초보자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 기능 설명한 이후로 초보자용과 지금 중급자 이상용으로 지금 나뉘고 있는 건데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일단은 요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개념을 일단 머리에 담아 두셔야 된다. 이게 오토메이션의 본질이다.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게 볼륨 오토메이션이잖아요. 소통 오토메이션 볼륨은 진짜 많이 만지는 말이에요. 그냥 피치는 건반으로 입력할 거고 파형은 거의 결정해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볼륨 오토메이션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컨트롤함에 있어서 컨트롤의 영역은 볼륨이 거의 실제로 작업할 때 거의 볼륨이 거의 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볼륨이 진짜 중요해요. 볼륨 컨트롤이. 대부분 음악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의 어떤 사운드적인 어떤 원리들은 볼륨인 경우가 한 반 이상이에요. 우리가 플러그인 같은 거 효과들 생각해봐도 뭐 디스토션 같은 것들도 생각해보면 원리가 볼륨이 계속 너무 커져가지고 찢어지는 효과. 근데 그걸 그 프로세스를 일일이 수동으로 다 하지 않아도 되게끔 편안하게 그 볼륨이 컨트롤된 어떤 프로세싱을 알고리즘화해서 그 플러그인을 한번 걸면은 바로 그 알고리즘대로의 볼륨이 움직여서 나온 효과를 뽑아낼 수 있게끔 하는 게 플러그인이니까. 사실 EQ 같은 것들도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소리가 나온다 치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EQ를 하는 거, 이 주파수 대역만큼의 볼륨을 이만큼 깎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볼륨 컨트롤이에요. 뭐 하이를 뭔가 이렇게 부스트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이만큼 이 주파수 대역들만을 볼륨을 이만큼 볼륨을 여기는 볼륨 냅두고 이 주파수들만 볼륨을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컴프레서도 마찬가지로 볼륨 컨트롤은 다 웬만하면은 볼륨이에요. 볼륨 컨트롤이에요. 뭐 리버브나 이런 같은 것도 또 잔향의 그 볼륨들을 조절하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은 음악은 거의 다 볼륨 컨트롤 그 볼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모든 것들이 접근이 좀 쉬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음악을 너무 추상적 낭만적으로 막 되게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환상에 빠져 계신 분들이 간혹 보면 좀 있거든요. 음악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좀 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오토메이션은 요것들을 컨트롤하는 것이다. 앞에 기능 설명한 대로 기능을 써보면 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음악의 본질에 대한 어떤 것들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오토메이션 해보시는 것들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